서민 없는 빨대왕. 본격 서민 디스 방송 빨대왕 수요일 시작합니다. 서민 교수님이 무슨 일정이 있으셨나 봐요. 여자가 생겼나 요즘? 그러니까요. 저는 매주 수요일을 한껏 기대를 못 풀고 아유, 오늘도 서민 교수님이랑 무슨 저녁을 먹으려나 하면서 한 주를 버티고 그러니까. 한 달을 버티고 굶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유 갑자기 이렇게 다짜고짜 얼굴이 헬스케. 오늘도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또 집회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집회 내용이 뭐 98%가 욕이다, 쌍욕.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노설위원이 보수는 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욕하는 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하는 순간 나는 보수가 아니었구나. 아니 근데 저분들은 여러 사람을 이끌고서 선동하듯이 막 욕을 해버리니까 나도 그래. 와 근데 심각하네요. 저분들이 오히려 저분들 때문에 보수에 좀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재명 무슨 뭐 100만 서명 운동 하잖아요. 무죄 100만 서명. 그게 도대체 무슨 서명으로 왜 무죄를 입증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네. 뭐 증거 조작이래. 뭘 조작한 데는 없어. 그런 거랑 똑같아. 그렇죠. 여기는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발, 그러니까요. 뽕보라. 지금 키높이 신발이야. 사진 쓰고 있는 것도 저렇게 합성해 놓는 게 그런데 아 버퍼가 심한가 보다. 버퍼가 너무 심한데요? 서민 교수님 이런 식으로 와.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니까요. 집회를 한다는 거의 의미는 네. 누군가를 설득하고 물론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네. 그걸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보고 누가 설득이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만 하면 약간 좀 썸네일에다가 뭐 한 300명 모여도 30만이라. 또 30만 살았어. 그리고 오늘 제가 원래 방송 라이브로 쓰려 했던 게 있는데 매일신문 기사 하나 있는데 그게 홍준표 시장이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라고? 그 질문이 기사 제목이 일단 한동훈 당대표 사진 첨부하면서 누구의 가슴이 더 큰가 라는 질문에 한동훈 당대표랑 어떤 여성분 사진을 붙여놓으면서 저 질문도 저질스러운데 그러네. 대구시장이라는 사람이 저거에 수긍하듯이 그러네. 저렇게 남자가 운동 안 하고 가슴 저러고 있는 게 저게 보수 어른으로서 뭔가 자격이 있는 분인가 싶어요. 진짜 요즘에. 정말 저 홍준표 시장이 쓴 거 아니면 누가 사칭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가슴 최강자는 이준석인데 홈페이지가 청년의 꿈이라는 타이틀인 것도 청년의 꿈은 가슴 키우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어때요? 아, 가슴도 키우면 좋긴 하죠. 운동하면서. 처녀의 꿈은 가슴 키우는 거 맞거든? 청년의 꿈은 어때? 심평도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뽕브라랑 가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지금 외모에 그 너무 집착을 하는데 이 가발을 쓰고 가슴에 보형물을 넣고 막 그렇게 다닌다고 그 말들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뭐 그럴 때는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저는 이렇게 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결론은 네. 대머리, 뽕보라, 키높이 구두가 문제인 거야 지금? 그거 빼면 해도 돼? 저는 뭐 그거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네. 제가 봤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그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네. 이렇게 뭐랄까 좀 잘 관리한 몸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게 이유가 된다는 게 말이 돼? 네. 교수님 우리 시작했어. 지금 방송 중입니다. 내 소원이야. 교수님 없이. 딱 버퍼네요. 다행이다. 또 버퍼예요. 버퍼가 나 살렸네. 오늘 버퍼링이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서민 디스 방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서민 교수님 오기 전까지 버퍼링 엄청 심했는데 확 풀려버렸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뭔 일이야 이건? 전선에다 기생충 아니. 풀었어? 한동훈 당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네, 오늘 네. 100일 기념 기자회견 100일 했죠. 기념 기자회견이었고 약간 좀 공교롭게도 당일날 또 그 사퇴 집회까지 동시에 열려가지고 아 역시나 갈등을 이쪽에서만 그냥 섀도우 복싱하고 있구나. 정작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게다가 윤석열 정부 성과까지 나열했거든요. 네. 정작의 우리 쪽은 아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국민의힘 당사 밖에서는 지들끼리 합성하고 외모 비하하고 네. 모욕하고 그러고 네. 앉아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 화환 많네요. 그러니까요.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그 이현종 실장님 그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100일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법률가로서의 그런 것을 끝내고 이제 정말 정치인으로 완전히 이제 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동의됐던 게 원래 검사 한동훈, 법률가 한동훈 시절에는 이렇게 조문을 가도 늦게까지 안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조문에서 제일 늦게까지 그쵸. 10시 반까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폭탄주 타달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본인은 콜라 마시는데 옆에 사람한테 폭탄주도 타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00일에 가까이 갈수록 법률가 한동훈에서 완벽한 정치인 한동훈으로 조금씩 시간에 당내 어른들도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일이 그냥 이게 뭐 시간이 흘러서 간 100일이 아니라 정말 힘든 100일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었죠. 뭐. 전쟁이었죠.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빨아 막 이러시는데 한동훈 대표와 함께 우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다가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저기 막 사퇴 집회하는 사람들이 더 뭔가 꼴사 나온 거예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과들도 많이 네. 이뤄내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모로 안타까운 지점은 당연히 100점짜리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100점짜리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동훈 당대표의 인적 쇄신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모로 당내 그쵸, 변화들도 그쵸. 필요한 것이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게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그 폭풍 비유이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오늘 제일 또 하이라이트는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미디어오늘 기자가 네. 질문을 했어요. 미디어오늘 좌파입니다, 여러분. 네. 네. 미디어오늘 누굽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한 아부하는 자를 KBS 사장에 임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하는 게 문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바꾸는 것도 문제라서 언론법 개정안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한동훈 당대표가 말씀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사장의 박장범 앵커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에서 명품백을 터치라고 말하고 이런 문제 의식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미디어 오늘 말씀이셨는데요. 뭐 지문이라기보다는 사설 같네요.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방송의 중립성, 방송의 중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멋지더라고. 거기서 뭐 티키타카 하는 것보다 저는 참 여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자칫하면은 자칫이 아니라 완전 정부 겨냥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도 생각난 게 막 정부를 공격하려고 해도 딱 앞에서 방어해주는 그런 느낌이 시원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돼 갖고 지금 뭐 박선희 장관이나 지금 장관들이 되게 잘 싸우는 이유가 맞아요. 뭐겠습니까? 다 그때 길을 닦아놨기 때문이죠. 네. 그 감사원 사람도 되게 잘 싸우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큰 공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각은 싸우면 안 되고 국회에서 돌던지면 네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것 같아요. 싸우는 내각, 싸우는 보수가 대중의 마음을 전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일 이후부터 우리 내각에서 경쟁하듯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도 잘 싸우고. 사실 못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사실 국회의원이 질 떨어지는 애가 질 떨어지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죄송하냐고. 사실 우리 당당하면 굽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우리 내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 때 국회에서 야당 방어만 해서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한동훈이 언제 민주당하고 싸웠냐? 법무부 장관 시간에 한동훈보다 민주당하고 잘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야당하고 싸울 때 한 게 뭐 있냐?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검수완박을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 수사 못합니다. 그렇죠. 검수완박의 시행령
문제로 얼마나 욕을 먹고 그거 잊으셨어요? 야당이 지금도 펄쩍펄쩍 뛰고 검사들 어떻게 하겠다고 지랄지랄 하는 이유는 그때 그거 살려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뭐 거의 일방적으로 박성재 네. 장관한테만 질문하고 그러나? 아니야. 왜 근데 그전에는 한동훈 장관한테만 주어라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해서 언론에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국민한테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아니 그때 국힘이 못 싸웠어. 그때는 오히려 맞아요. 지금처럼 못 싸웠다고. 아니 한동훈이라는 혼자 사람이 외롭게 싸웠어. 외롭게. 아니 저 주장하시는 것처럼 가발 쓰고 가슴에 뽕부라하고 키높이 신발 신어서 잘생겨서 뜬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왜 떴냐면 야당하고 법무장관 할 때 야당하고 싸우면서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거.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도 재판받는 야당 많아요. 유시민 재판받고 있죠. 이 끝났죠 그건 이제. 그다음에 김우겸 재판받고 있죠. 돈봉투도 있고. 예, 돈봉투 사건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 야당하고 잘 싸워서 아 이렇게 잘 싸우는 멋진 젊은 정치인에 대한 열광을 했었고 그게 한동훈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뜨고 나니까 가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때부터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기 친윤 유튜버들은 우리 막 욕하고 한동훈 대표 막 욕하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여전히 대통령과 함께 잘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욕하지 않아요. 근데 친윤 유튜버들은 대통령 위안한 척하면서 대통령을 지금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친윤 유튜버예요. 사실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막 연호해요. 근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한동훈을 치는 칼로 윤석열을 쓰는 건 아니고 정말 윤석열에게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윤석열에게 진심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잘 되는 칼 한동훈을 빼고 어떻게 지킬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은 제일 날카롭고 힘센 칼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이 칼과 장군이 다시 합의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지. 그 칼을 버리라고 하면서 그 칼을 쳐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저게 좋을까? 한동훈 대표가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욕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꺼내드는 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기사인가 그러는 보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하고 통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서 뭐가 화가 나냐면 사실 이렇게 그 허은하는 우리 국힘 의원 중에서도 그냥 좀 쩌리 같은 그런 애예요. 근데 그런 애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하소연한 것도 좀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이상하게 뭐 전화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너무 그게 속상하고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놔두면은 그러니까 방치하면은 이게 대통령한테도 이게 화가 가잖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좀 말려달라고 하는 건데 여사님을 좀 어떻게 관리하자고 얘기하는 게 좀 이게 나쁘냐고. 근데 그러니까요. 왜 이게 뭐가 이거 대통령 잘 되자고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한동훈 대표 욕하고 인적시진 하라는 것도 결국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난 그것도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안 하는 이 핑계로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지 말해주면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안 하고. 허은하 사태는요. 허은하 대표가 먼저 깐 게 아니에요. 아니, 먼저 간 게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와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 야당 대표가 누구야? 이재명이랑 얘기를 했을까? 조국은 또 아니지 않나? 누구지? 하다 보니까 허은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개혁신당 대표니까 뭐 허은하랑 통화를 했나? 근데 허은하가 처음에 부인했어요. 아, 그랬어? 나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문제는 허은하는 처음에 이걸 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CBS에서 허은하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허은하가 개혁신당 대표지만 개혁신당 대표인 거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허은하라는 정치인 자체가 존재감이 없다가 이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니까 허은하가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딱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듣보잡이라도 그 기회에 뜬다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도 한번 떠볼까 하면서 이거를 폭로하는 분위기를 타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명태균도 뭐 그런 거 종류의 인간이고. 그럼요. 이걸 좀 끊어줄 게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실에 좀 억울함 같은 거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예 공식적으로 공무원으로. 그것만 해도 참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게요. 한두 명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한 4시간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 명으로. 여러 명, 그렇죠. 기존의 대통령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다 전화하고 최재형 같은 놈하고 막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사모님도 말씀 잘 들어주시잖아요. 교수님 얘기 다 들어주시잖아요. 제 아내는 귀에서 피날 때까지. 아니 근데 새벽팀이 필요하대요. 제 아내는 참고로
그때 근데 생각보다 당직이 있어야 되는 예쁜 거야? 여자애 하소연 잘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있어 내 주변에. 민경우라고. 김건희처럼 예쁜 여자는 잘 들어줘. 그러니까 선생님 말 안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대표님. 내 말 안 들어. 아 그리고 맞아 이 말이 맞는 게 민경우 쌤 절대 비밀 유지되는 게 민경우 대표님은 얘기를 하잖아 30분 전에 까먹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 딱 좋아. 그리고 그리고 한 얘기 또 할 수 있고. 문자를 이렇게 폭로를 못하는 게 민경우 대표님의 습관은 문자가 끝나지 그럼 무조건 지워. 그래서 문자가 10명도 안 돼. 왜 그러냐니까 자기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어지럽다. 그래서 카톡방도 맨날 뻑하면 나가. 단톡방도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삐졌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분은 원래 톡방이 5개 너무 관리를 못해서 무조건 나가셔 이러거든. 그러니까 딱이네. 추천합시다. 야, 전 비대위원 민경우 제2부속실 취.